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지호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어트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40, 50대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살이야, 갱년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체중이 증가돼야 될 이유도 없고,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체중이 증가한다. 또 이런 또 과학적 설명도 있고, 또 여성분들에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체중이 또 증가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들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제 현상은 그것과 다른데 서로 괜찮아, 그 정도면 체중 그 정도면 괜찮아, 다 나이살이야,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런 대화는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40대, 50대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20, 30대 때 갖고 있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을 쭉 끌고 오다가 우리 몸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시기가 보통 한 40, 50대 그 시기예요. 더 이상 우리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과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효율이 떨어진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효율은 떨어졌으니까 외부에서 먹는 음식을 자꾸 더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더 간식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과거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내 체질이 바뀌어 있는 건데, 그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나 혼자 하기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체중이 증가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체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갱년기에 비만이 오는 거다, 살이 찌는 거다, 나이살이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들 자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대부터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쭉 가져오신 분들은요, 나이 먹어도 체중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갱년기라는 그 증상도 아주 가볍게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또 대체로 성장 호르몬도 많이 줄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줄어가요. 근소실량도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잘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건강한 몸, 표준 체중, 맵시 있는 옷을 입고 싶고, 지금부터 나이살이니 갱년기니 이런 대화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같은 지인분들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적인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살이 안 빠져요. 물만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로 치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혈당이 뿅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지방을 연소시켜요. 그래서 다음 식사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이 능력은 별로 줄질 않아요. 그런데 지방을 연소해서 다음 식사까지 넘어가는 요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에 그 지방을 연소하는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건너가요, 여기를. 간식 없이는. 또는 이 첫 번째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게. 그 혈당이 떨어지는데 한 3, 4시간 걸리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체중이 증가하고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하시고,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체질로 우리 몸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는요. 바꾸는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다이어트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바꿀 의지가 없다면 다이어트는 끊임없는 요요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째는 뭐냐면, 이미 체질이 지방 분해 효율이 떨어지는 체질로 이미 바뀌어 있거든요. 요 바뀌어 있는 요 체질을 바꾸는 치료를 할 겁니다. 이건 고객님들이 못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고 체질을 바꾸고. 체질을 안 바꾼 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드시던 분이에요. 근데 간식을 안 먹어요. 그냥 내 의지로.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에라이 하고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요요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 5가지죠. 운동,
끼니 걸르기, 식욕 억제제, 건강기능식품 한약.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이런 게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고 일시적으로 이런 보조적인 치료들을 이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조적이란 뜻이에요.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새로운 비만약이 개발돼서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비만 환자 늘어간다는 거 이해 안 되시죠? 이번에 출시된 어떤 약을 먹으면 5kg가 감량됐다, 10kg가 감량됐다, 15kg, 20kg 끊임없이 혁신적인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식욕을 억제해서 여러분들의 체중을 줄여주는 그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과체중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까요? 기본적으로 그 약이 요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은 억지로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내 몸의 체질은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 정말로 건강한 삶에 헌신이 생기셨다면 체계적인 라이프 스타일, 체질의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더 라인에 있는 라스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 중년의 분들이 어떤 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지 잘 모르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요새 누가 세 끼를 먹어? 칼로리만 충분히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 끼에 1800kcal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600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1800kcal를 지켜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게는 일부의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은 어떻게든 뭔가의 칼로리를 중간중간에 채워서 드시게 되고 전체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1800kcal 훨씬 넘는 칼로리를 드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지 조차도 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 라스트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분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끊었어요. 아마 치료하시는 내과 선생님도 신기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힘이라는 거는 정말로 강력해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간편하게 약을 조금 먹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라스트 다이어트는 그런 다이어트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 나가야지 효과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인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코칭하고 대화할 겁니다. 이게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여러분들의 그 빈 곳간, 오랫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비어있는 수많은 영양소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 치료를 동시에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치료 방식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라스트 다이어트 진행하시잖아요. 허리 아픈 거 좋아져요. 허리 아픈 거. 그다음에 오십견 같은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발바닥 같은 데 오는 족저근막염 있죠. 그런 것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그 에너지 대사 질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 대사가 안 좋으면 우리 세포의 하나하나의 기능 자체가 다 문제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그쪽으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 혈액의 공급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다이어트 하시고 그다음에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적 문제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경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다이어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